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린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방송 코인라이트 MC 윤송아 세모칠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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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고! 기분이 괜찮아요? 아, 좋습니다. 아, 그래요? 부담스럽지 않고요?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우리 팀장님 괜찮으세요? 아, 팀장님은 혼자 깔끔한 척해요. 이렇게 먼지 네, 치고 아니 여기 있고. 먼지가 자꾸 날려갖고요. 의상이 백화점 렌즈 좀 났는데요? 아, 예. 백화점에서 5만 아, 오늘 5만 원 돈 좀 들어갔습니다. 썼군요. 어디서 네. 버셨나요? 네, 아니요. 그때 이제 털렸던 거 다시 이렇게 리커버하신 건 한 아니고요? 4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우리 잘 있네요. 아, 예. 아무튼 우리 그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률 계속 이제 그 상담하다 보니까 너무 안 좋은 사연만 좀 네, 맞아요. 소개했잖아요, 여기서. 네. 누가 사기 당했고 계속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좀 무거웠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크립토 법률사무소에서 좀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오랜만에 있는데요. 바로 특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야,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특검법이 이렇게 통과가 됐다라는 거는 암호화폐가 슬슬 이제 좀 메이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업계에서는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예. 그래서 관련 제도와 정책이 전무했던 때보다는 투명성, 산업 자체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거래소 이용자들한테는 또 보호를 할 수 있는 첫발을 내리는 거라 되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너무 좋은 소식인데 그렇죠. 법무팀에서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통과가 됐으니까 뭔가 준비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원래는 이게 내년에 통과가 이제 될 거라고 생각들을 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법안이 폐기되고 이제 다시 상정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반전됐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좀 환영하는 분위기가 맞는 것 같고 법무법인에서도 이제 그와 관련된 자문들을 준비하느라 매우 바쁜 상황입니다. 혹시 이거 그 사기 많아서 그런 건가요? 사기와는 무관해요. 특검법은 사실 거래소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원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던 법률인데 금융기관에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규정들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사기랑은 무관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대상의 금융기관 중에 거래소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자금 세탁 방지 의무나 본인 고객 확인 의무 같은 것들을 이행하게 된 것이고요. 연말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막 지금 거래소고 암호화폐 업계고 막 축제 분위기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국내에는 한 200개가 넘는 거래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래소들 중에도 암호화폐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래소가 있는 반면에 뭐 수천만 원 좀 그러니까 소자본을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한탕주의 네. 로 이제 개설된 거래소나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죠. 예. 가장 기초적인 내용 말씀드리면 네. 이제 FEDF라고 이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고 네. 그 암호화폐 관련된 가이던스가 반영된 것이 이번에 특검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주된 내용이 거래소 신고제가 들어가 있고 신고 요건으로 ISMS와 그리고 본인 확인 실명 계좌 실명 계좌 발급 요건 요 두 가지가 들어간 게 가장 주된 변화인 것 같아요. 국내에 거래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정 부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돼야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현금이 흐르는 그런 것보다는 거래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정리가 돼야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뭐 경쟁사가 하나라도 사실 주는 건 이기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긴 한데 회원들 입장에서도 확실히 그 제도권 안에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보호를 잘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암호화폐를 그동안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라고 우리가 불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원래는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 뭐 크립토 이런 용어를 많이 썼었는데 그렇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FEDF 가이던스입니다. 2019년 6월에 발표된 FEDF 가이던스에서 버추얼 에셋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그 버추얼 에센스요? 예, virtual asset. 오케이.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그전에 또 관심 있어가지고 에센스라고 들었거든요. virtual asset. 네, 그렇죠. virtual 예. asset. 그렇죠. 발음이 virtual 안 asset. 좋아서 네. virtual 잘하셨어요. asset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번역하니까 가상 자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정의로 따지면 이제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페데프 가이던스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뭐 게임 머니라든지 전자화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외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가상자산의 사업자는 어떻게 또 분류가 되나요? 그 가상자산 사업자는 지금 특근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페데프 권고안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는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업자, 그리고 교환하는 업자, 이전하는 업자, 그 중개 알선하는 업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가상자산,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코인을 취급하고 취급하는데 자기들이 보통 스테이킹을 한다든지 네. 이제 커스터디를 통해서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거의 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내지는 특근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네. 특근법의 또 다른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특근법이 금융기관을 위한 법률이다 보니까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그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고액 현금 거래를 보고해야 되는 뭐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 시 보고를 해야 되고 의심 거래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네. 뭐 어떤 이상 거래가 있을 때 그걸 또 FIU에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CDD, EDD라고 해서 자기들이 이제 거래하는 대상인 고객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제 내용들이고 이전에도 있었던 내용들인데 여기에 추가된 게 이번에 이제 가상자산 취급업자, 사업자에 대한 내용이고 신고제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조금 이제 아까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ISMS 인증이 이제 요건으로 들어가고 또 가상 실명 인증 계좌, 아니 실명 계좌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또 하나 이제 유의할 점이 이제 고객의 자산이 별도로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네네네. 벌집 계좌를 통해서 고객 자산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앞으로는 각각 개별적으로 이제 고객 자산을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와 같은 벌집 계좌를 통한 운영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명 확인 입금 계좌 발급 조건인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실명 확인 계좌 발급 요건은 사실 은행에서 이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볼 경우에 은행에서 발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 안에도 자금 세탁 방지 관련된 부서들이 있고요. 네. 근데 그런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검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는지 정말 의심 거래 보고 의무를 다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실명 확인 계좌를 부여하겠다는 건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법제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네네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뭐 이제 열어줬던 거예요 계좌를. 네. 근데 만약에 시행령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업계와 이제 논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구체화 시켜 나가야 되는 게 하나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래소가 책임을 지고 은행은 그 책임에서 약간 회피할 수 있는 건가요? 거래소 자체가 그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은행은 이제 자기가 만약에 계좌를 개설해 준 데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의심 거래가 발생된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예전에는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사업자가 주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뭐 자금 세탁 행위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걸 이유로 해서 은행이 처벌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1차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되겠죠. 아우, 그러면 팀장님 이제 그냥 은행들이 다 실명 계좌 열어주겠네요. 다는 열어주지 않지 않을까요? 뭐 그래도 이제 책임에서 네. 그렇죠. 회피했으니까 뭐 네. 막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거래소들을 열어준다고 하면 그 책임도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유롭지 않은. 법률에는 네. 이제 그런 그 의심 거래가 뭐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래소나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거래를 거절할 수 있게 해두었어요. 은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행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거래를 거절해야 되는 사실상의 의무 같은 게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네네. 그 전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전히 그 의무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조금 자기가 완전히 주체가 되는 그 입장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실명 확인 계좌라고 하면 우리나라 거래소 중에서는 딱 4군데만 받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진짜? 그러면 나머지 거래소는 갑자기 문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서수민 팀장님 엄청 바쁘시겠어요. 네. 그래도 이제 다행히 6개월간의 ISMS 인증 유예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거래소들은 그 기간 내에 인증을 받으려고 네. 되게 노력 중이고요. 특근법 개정안에는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거래소들은 그 신고를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럼 이제 그 노력하고 있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이제 인증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업계들이? ISMS 네,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앞전 회차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현재 투자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ISMS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개인정보가 이제 들어가 있는 IT 기업들이 그렇죠. 이제 주요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절차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화를 다루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기준이 되게 은행에 거의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투자자분들도 ISMS 인증을 받는 거래소, 안 받는 거래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거를 기준으로 두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투자자분, 이용자, 거래소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하나 걸릴 수 있는 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래소들도 사실 뭐 아까 제가 그냥 알기로는 이제 4개 현재까지 받고 있는 네. 거래소가 이제 4개인데 아, 지금 4개. 또 이제 거래소. 다시 다시? 그게 이제 네. 과거에 기존에 받았던 거고 이제 기준이 지금은, 이제 네. 다시 바뀐 다음에는 맞아요, 이제 맞아요. 다시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거래소들이 실명 계좌 인증을 받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은행에서 좀 안 내준 거거든요. 까다롭게 정부 해주잖아요. 눈치를 그렇죠. 보면서. 눈치도 보고. 근데 이제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게 무슨 물론 실명 확인 계좌 발급이지만 요게 이제 구체적인 요건이 시행령에 규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면 발부가 될 것인지가 규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네. 만약에 그게 들어가지 않게 되면 지금 현재 4개 거래소 외에는 추가로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 시행령이 이제 만들어지면 거기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개정안이 생기지 않으면 또 다시 그렇죠. 그 4개의 거래소에만 혜택을 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건 안 약간 되죠? 그 네 군데만 약간 특별하게. 네네네. 그렇죠. 다른 건 다시 해서 많은 그런 거래소들 좀 인증받을 수 있게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성될 수 있게 하는 그렇죠, 게 그렇죠. 네, 하는 게 바람직할 그래도, 것 네. 같아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피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그럼 이거 만약에 시행되면은 이제 규제가 없어서 만약에 이제 그 생겼던 그런 피해들이 어느 정도 미리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금지 의무 네. 관련해서 참 가상자산 사업자 이름이 명칭이 바뀌어갖고 좀 헷갈려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또 이제 부수적으로 부여된 의무들은 한탕주의 거래소들이 무분별한 운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이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네. 그리고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제도권 안으로 좀 편입되길 바랬던 가장 큰 이유니까 오케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2년 전부터 정말 말도 많고 탈도 그렇죠. 많았는데요. 이제야 나오게 된 배경은 또 뭘까요? 계속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사실 가상자산, 그러니까 그때 암호화폐나 뭐 가상화폐라고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 금지를 하고 사실상 불인정한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보도자료가 나왔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제도권 내로 도입시키는 것 자체를 좀 꺼려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페데프에서 이제 가이던스가 최근에 발표가 됐고, 그 페데프 가이던스, 그러니까 권고안이 제대로 이제 법률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있을 페데프 상호 이행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될 수가 있기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2년 만에 드디어 이제서야 특근법 개정안을 통해서 와. 이제 거래소 신고제가 도입이 되게 된 거죠. 생각보다 야. 꽤 오래 걸렸네요, 2년이. 그러게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좀 규제 공백 상태, 회색지대로 계속해서 남아 있으면서 어떻게 뭐 잘못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는 대로, 뭐 그렇죠. 피해자들은 피해자대로 이제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었던 거죠. 약간 이렇게 등 떠밀려서 특근법을 그렇죠. 통과시킨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드네요. 그렇죠, 팀장님? 그렇죠. 네. 심플하네 좋네요. 굉장히 심플하시네요. 네, 더 이상 심플하네 뭐- 좋네요. 네, 그렇죠. 네네. 남자답네요. 네네. 그럼 이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그 만약에 정부일을 이제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죠? 네네. 그 본회의 앞으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이제 상정돼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공표가 될 건데 공표가 되고 나서는 시행일까지 지금 유예 기간 1년을 두고 있어요. 1년? 개정안은. 1년 또? 네네. 공표일이 뭐 내년 언젠가가 되겠죠. 내년 네. 언젠가부터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이 되면 또 시행일로부터 6개월 뒤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기존 또 사업자들. 2년 정도는 남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대략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표일로부터 1년 6개월
정도가 최장 갖고 갈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왜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그러게 오래 걸리네요. 업계에서는요, 이 특근법이 시행되면 어떠한 변화들이 좀 있을까요? 물론 저희 거래소와 같이 특근법 시행을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거래소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되겠고 또 세부 내용이 어떻게 발휘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반면에 준비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 거래소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던 그런 거래소들 신생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되게 까다롭지 않아질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희소식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거래소가 먹튀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례. 그래서 이제는 먹튀냐 아니냐 그런 논란을 그런 걸 이제 요소를 없애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한 2년 전부터는 힘없는 개인 투자자로서 항상 이제 외치던 부분이 이제 조금씩 개선되어가는 부분을 느끼면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특근법 시행에 관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변호사 말씀에 따라 이제 거의 완벽하게 시행이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1년 6개월 정도 이제 걸릴 거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그 시간 지나고 시행된다면 그럼 이제 실명 계좌도 이제 쉽게 그렇게 발급 가능하겠죠? 사실 좀 두고 봐야 되는 게요. 페데스 권고안도 그렇고 이제 특근법 규정에도 보면 이제 실명 확인 계좌 발급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업계와 논의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하나둘씩 이제 시행령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행령에서 얼마나 엄격한 요건을 규정할지가 사실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법제화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쪽 계통에서 다들 기다려오고 있어서 저도 특근법 내용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근데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피해자들 중에서 보면 ICO 관련 피해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근데 왜 ICO 얘기가 없나요? 특근법은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위한 것이라서 그런 거고요. ICO는 이제 코인 전반에 대해서 우선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여전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2017년 말에 가상화폐 거래 금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를 한 이후로는 이제 너네가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기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겠지만 어차피 원래 하면 안 되는 걸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것을 소비자로서 보호해서 구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입장을 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법안에도 그 부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과연 앞으로 ICO 관련돼서 어떤 규제안을 내놓을 것이냐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ICO 규제안을 내놓게 된다면 이제 정면으로 ICO를 어떻게 생각하면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이 될 수밖에 그쵸. 없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인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좀 앞으로도 구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아니 근데 제가 계속 이 특근법 계속 얘기 듣다 보면 이 피해자를 약간 보호하거나 피해자가 확실하게 관한 그런 법이 좀 없다는 게 아직도 약간 좀 마음이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열심히 이제 그 번 돈으로 그렇게 투자하는데 만약에 이 사기 당하고 이 돈 다 잃었을 경우에는 약간 나를 보호해주거나 약간 보상 안 된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약간 저 약간 좀 그런데 좀 불만이 좀 있긴 있거든요. 네, 어디 가서 보상을 받긴 사실 어려운 네네네. 부분이 많아요. 네. 네. 정말 지금 이 특근법이 제대로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한 발 뛴 것 같아요. 인트로죠. 저는 보기엔 만들 인트로. 게 너무 그렇죠, 많은 그렇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아직까지도. 것 같아요. 네. 듣기만 해도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약간의 압박, 분위기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특근법을 통과시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ICO 부분도 다른 나라의 입장을 많이 따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다른 나라의 ICO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ICO 관련해서 이제 법안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요건을 이제 준수하면 거기에 따라서 ICO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미국 같은 데도 ICO 관련해서는 지금 STO로 분류가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미국은 굉장히 규제가 심한 편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몰타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ICO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혀 이제 객관적으로 뭐 이렇다 할 입장 자체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까 우리 그 팀장님 이제 말씀하시면서 네. 이 그 개정안이 그래도 통과됐다고 했을 때 네. 업계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이제 환영했다는데 그래도 숙소 정도는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업계들이 걱정하진 않습니까?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염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하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특근법이 서비스 개발에 좀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금융기관에 준하는 그런 엄격한 네.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에는 막대한 또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무래도 고객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네. 고객들의 이제 성명, 주민번호, 뭐 거주지 주소 이런 개인 정보들을 계속 요구를 하다 보면 고객들 확보하는데 조금 어느 정도 한계는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부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작은 거래소들은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문 닫을 준비하는 데들이 우선 되게 많을 것 같고 팀장님도 거래소 쪽에 계시잖아요. 네. 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언급드렸던 게 이제 ISMS 인증인데요. 네. 네네네. 그런 걸 의무화를 위해서 이제 실사 및 인증을 키사에서 직접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계속 뭐 말씀드렸듯이 엄격하게 금융기관에 준하는 그런 기준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1년 정도 이상 이제 받아야 되는 걸로. 1년 정도요? 네, 그것도 1년 정도 계속 인증을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실명 계좌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하고도 협약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저희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현금만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코인과 토큰이 또 왔다 갔다 하는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출금을 또 감시하기 위해서 뭐 자체적으로 토큰을 좀 역추적하는 그런 서비스도 지금 사용 중이고요. 하지만 5월부터는 내년 5월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죠? 저희 이번 올해 5월. 아, 올해 5월. 네, 네, 오월. 준법감시위원회도 발족해서 뭐 운영도 하고 있고 뭐 이제 자유기재에 또 의존해야 되는 게 현재라 뭐 추후에 정부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라 뭐 이런 걸 뭐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뭐 되기만 하면 모든 걸 지금 뭐 다 준비는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이게 사실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다른 데서는 준비를 다 했다. 우리가 뭐 이런 거래소를 대형 거래소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해도 막상 정말 엄청난 거래가 유입됐을 때 정말 그게 원활하게 돌아갈지 않을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100%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지금 현재 있는 대형 거래소들도 정말 거래가 확 몰렸을 때, 트래픽이 몰렸을 때 당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7년 말 같은 경우에도 뭐 대형 거래소들도 뭐 오래된 거래소들도 네. 뭐 예상치 못한 거래가 발생되면서 거래가 멈췄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쉽지가 이렇게 않다고. 코인을 만들거나 혹은 뭐 거래소를 차리는 부분에 있어서 자금력이 굉장히 없는데도 차릴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대충 웹사이트 해갖고 차리고 자기 방에서 이렇게 하면 근데 되죠. 그게 또 이제 먹힐 시기가 있고 현재는 전혀 먹히지 않은 시기니까. 근데 그렇게 네. 차렸던 거래소도 초창기에는 조금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 그런데 거의 거래 속도가 안 나와서 많이 문을 닫고 아예 사기칠 목적으로 네, 그렇게 그냥 네. 가상으로 오프닝만 차리는 거 하고 비슷하게. 네, 회원들 모집하고 그러고서는 대박이다. 모집한 와. 회원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네. 통으로 다른 거래소에 넘기기도 하고 뭐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도 최소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거래소를 차려서 사기로 네. 이렇게 뭐 먹튀하고 대놓고 먹튀하려고 애초에 차리는 이런 케이스는 이제 없어질 불가능하죠.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빨리빨리 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대표자 와. 이름도 신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소도 신고해야 되고 다 하니까요. 이 특근법이 시행이 되면서 현재 어떤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나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는 가장 큰 거는 이제 암호화폐라는 이제 어떤 누명이 있잖아요. 뭐 네. 범죄에 많이 이용된다든지 네. 자금 세탁의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는 좀 그런 누명을 좀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딸린 부수적인 효과로 이제 보이스피싱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암호 자산이 어느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지 같은 것들을 결국 고객 확인 의무를 통해서 다 추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보이스피싱 문제도 어느 정도 또 일단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우선 가상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된 것이 이제 법 규제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 거래소 그렇죠.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시설도 설비도 갖춰야 되고 아까 신고제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게 느껴지는 그런 또 단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을 많이 갖춰야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이제 네. 또 그 거래소 양보다 그래도 퀄리티가 중요하겠죠. 그쵸.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까다롭게 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창성입니다. 예. 그래야 좋은 거래소들만 살아남겠죠. 그쵸. 네네네. 그 이제 특금법이 만약에 시행된다면 그래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신감 어느 정도 좀 심어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더 뭐 100만 원 하던 사람도 조금 금액을 더해서 투자는 하겠죠. 어차피 네. 내가 이거를 다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이거를 갖고 도망간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죠. 그럼 그때도 팀장님 다시 투자하실 생각이신가요? 아, 저는 네, 언제든 시기만 좋으면 좀 여윳돈으로 하고 싶어요. 무리해서 안 하려고요. 무리하지 마세요. 예. 1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변호사님, 그렇다면 변호사협회에서는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뭐 시행령에 관한 이야기도 저도 좀 들은 것 같은데. 네, 뭐 저희 변호사협회에서는 사실 뭐 최근에 암호화폐 문답집을 발간을 했고요. 그리고 뭐 거래소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특검법 개정안이나 시행령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진행 방향이 물론 그 전문가들과 업계가 이제 협력해서 지금 그 개정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행령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최근에 그 용역 발주를 냈었어요. 금융위 쪽에서 그 시행령 개정안 관련해서 용역 발주가 나왔지만 이제 네. 아무도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서 2번 이제 유찰이 됐고 그래서 결국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요. 아직 그 수의계약 대상자는 정해지진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렇지만 요 과정마다 이제 용역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들은 바에 따르면 전문가와 이제 업계 사람들이 모여서 간담회 같은 형식으로 이제 모여서 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창구나 통로를 이제 여러 번 뭐 만들 예정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